네, 건프의 책 영화. 오늘은 얼마 전에 읽은, 위아 작가의 허상감 매열기입니다. 허상감 매열기 제목 그대로 허상관이 피를 파는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이고요. 중국의 어떻게 시대상이 전근대, 문화 대혁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어떤 성의 가난한 그 삶을 살아가는 호상관이 피를 팔면서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종의 일대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나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계속 피를 팔면서 자신의 노후까지 이렇게, 중국의 어떤 사회적인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명분과, 체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국 사회의 어떤 단면들을 좀 볼 수 있고,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어떤 유머나, 위트를 잃지 않는 허상관의 어떤 그런 면면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우리의 속담 같은 식으로,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코믹하고, 또, 나름 이 책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삼가는 어쨌든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에서 끊임없이 약간은 무식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위아 작가는 어쨌든 이 내용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가족의 어찌 보면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재밌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지루함이 없다 보니까 책을 끌고 가는, 그리고 단문이고, 그런 서술보다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끊고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책은 진짜 잘 읽힙니다. 잘 읽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약간 펄벅의 돼지와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펄벅 작가는 사실, 영국 작가인가? 서양 작가인데, 중국에 대한 그 가족사를 얘기하는 대장편이죠. 그것도 펄벅의 책이 꽤 두껍고, 2편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약간 그런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는 게 맥락이 좀 맞고, 그 다음에 장혜모 감독이 만들었던 인생이라는, 저는 영화는 봤는데,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이 위아 작가가 쓴 책을 바탕으로 장혜모 감독이 인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작가 중에 개구리도 봤지만, 개구리 누구 작가지? 위아, 위아 작가의 인생이라는 그 영화도, 영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장혜모 감독의 인생, 지금 내용은 잘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멋진 작품이었다. 이것도 중국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작품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상관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꽈배기 서씨인데, 홍옥란입니다. 아내, 홍란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피를 팔아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결혼을 한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게 미신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호상관은 그 동네에 있는 근용과 방씨와 같이 피를 팔게 되죠. 예, 피를 팔게 되는데 그 장면부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근용과 방씨가 이제 이제 근용과 방씨는 피를 팔아봤었고, 그래서 허상관한테 얘기를 해주죠. 피를 팔러 가기 전에는 물을 엄청 많이 마셔서 피와 이렇게 희석을 시키게 해야지 피를 많이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물을 엄청 먹습니다. 예, 막 배가 터질 때까지. 여기서 표현은 이가 시리고 방광이 꽉 찰 정도까지. 그리고 오줌 누르면 안 됩니다. 참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혈두라는 사람한테 피를 팝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뇌물을 주고 약간 피를 뽑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피를 팝니다. 피를 팔아서 한 35원? 꽤 큰 돈이라고 합니다. 35원. 그리고 피를 뽑고 나면 이제 승리 반점이라고 그 근처에 반점에 가서 돼지 간볶음과 그리고 황주? 네, 황주를 2잔 마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문할 때 돼지 간볶음과 그것도 좀 웃기죠. 탁자를 두들기면서 돼지 간볶음과 황주 두 잔을 시킨다. 그 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황주는 데워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피를 뽑는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계속 책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피는 결국 자신의 몸이고 그 혈육이고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판 돈으로 홍란은 사실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수영이라는 그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허삼간이 홍란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는 같은 허신이 한꺼번에 허씨의 대를 이을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죠. 애를 이제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1낙이, 둘째는 2낙이, 셋째는 3낙이.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1낙이가 왠지 그 하수영이라는 남자 점점 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홍락이 딸리기 시작하죠. 이 첫째가 누구와 애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란이 하수영과 사귈 때 한번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락이가 하수영의 자식이란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와중에 동네에서 꼬마들끼리 삼락이, 일학이가 동네에서 애들과 싸움이 났죠. 대장간의 방씨? 그 애와 싸움이 나서 일락이를 부르고 그쪽도 그 형을 불러서 서로 싸우다가 일락이가 그 방씨의 아들을 머리를 돌로 쳐서 큰 중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됐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비를 이제 이 허상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 가난한 그런 시절이죠.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허상관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란한테 일락이는 너 하수영의 아들이니까 하수영한테 돈을 달라고 시킵니다. 홍란한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책은, 어, 또 홍옥란이 또 갑니다. 하수영 집에 가서, 네 아들이니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하수영은 어이가 없죠? 왜 하수영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 두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와이프도 뭐 어이없어 하죠. 예. 그래서 막 뭐 욕을 하고 서로 막 이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홍란이 그냥 받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이번엔 허삼관이 일락이한테 시킵니다. 너희 아버지 하수영한테 가서 치료비를 달라고 해라. 아, 이런 장면들이 좀 뜬금없는 좀 어이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일락이도 가서 이제 뭐 안 되죠. 뭐 아버지 뭐 이러면서 뭐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삼가는 다시 한번 10년 만에, 그게 이제 10년이 지난 상황이죠. 애들이 이제 뭐 8살, 9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피를 팔러 갑니다. 허삼가는. 그 돈을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방 씨의 아들. 그래서 또 피를 뽑으러 갔죠. 피를 뭐 뽑으러 가서 뭐 또 뭐 하나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와서 피를 뽑은 돈으로 이제 피를 뽑게 된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방 씨가 허삼간의 집에 있는 가옥이랑 가재 도구들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돈 대신에 이거라도 가져가겠다면서. 근데 허삼간이 거기서도 되게 웃깁니다. 나는 나는 내 거는 가져가지 말고 어, 아내와 그 자식들 관련된 걸 다 가져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래서 가재도구들을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가면서 이제 뭐 먹을 거 그릇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피를 뽑아서 돈을 갚고 이제 돈을 갚고 다시 가재도구들을 다 찾아옵니다. 예, 찾아와서 어, 찾아와서 가족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승리반점에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피를 뽑아서 이제 돈이 좀 생긴 거죠. 그걸 빚을 갚고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일락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허상관이 나는 땅을 팔아서 자식들을 먹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피를 팔아서 먹는 이 국수는 일락이 너와 같이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들으칩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니 피판 돈으로 너를 도저히 먹을 수는 없으니 뭐 50천을 줄 테니 너는 가서 고구마를 사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락이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국수를 먹으러 가고 일락이는 고구마를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일락이가 너무 서러워서 고구마를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너무 서러워서 막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한테 국수 한 그릇만 사주면 당신이 아들이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출을 합니다. 일락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일락이가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뭐 일락이가 저기 어디 구석에서 울면서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어상간이 또 일락이를 데리러 가죠. 일락이를 데리러 가서 뭐 울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락이를 국수를 한 그릇 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달러 하나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한 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가 하나씩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써 지치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 사건이 앞뒤가 약간 바뀌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수영이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수영이 뭐, 중리산이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하수영이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그 식물인간이라고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뭐, 무당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수영의 아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를 이렇게 아버지 돌아오라고 뭔가 외치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냥 미신이죠. 예, 미신인데, 어쨌든 그 말을 또 안 들을 수 없고,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이 집은. 딸만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허삼간네 집에 가서, 아들이 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허삼간은 또 그런 건 또 착합니다. 그래서 일나가, 너가 지붕에 올라가서 몇 마디만 외쳐줘라.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와서 외쳐달라는 하수영 와이프의 요청에 뭐 허상관도 이렇게 합니다. 일락이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락이는 또 되게 싫어합니다. 올라가서 제대로 무섭다 그러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그래서 또 뭐 허상관이 뭐 설득을 합니다. 이 장면도 뭐 약간 코믹하게 그려져 있는데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일락이가 막 뭐 아버지 돌아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코미디죠, 어찌 보면. 근데 결국은 하수영이 죽습니다. 살아돌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또 중간에 짧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 성에 그 가뭄이 생겨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막 다들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옥수수 죽을 끓여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캐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배고파가지고 이게 문제였나? 하여튼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를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허상관이 또 아마 피를 팔았을 거야. 요거 때문에 피를 판 거야. 이게 피를 판 게 워낙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근데 이 가난 속에서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새 가족을 어쨌든 허상관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서로 밤에 누워서 이제 오늘도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것도 뭐 옥수수죽 같은 거 하나만 먹는데 이제 이제 누워서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 아버지 그날 생일이라 그랬나? 네, 생일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생일이라고 그게 설탕물을 조금 더 이제 허상간 타줬는데 그것도 자식들이 부러워해서 그걸 또 자식들이랑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허상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애들이 뭐 무슨 돼지고기 뭐 어떤 메뉴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리를 만들 테니 어 만들 테니 상상하는 거죠. 상상 만들 테니 뭐 이렇게 일단 1나기부터 뭐 3나기부터 먼저 줄 테니 뭐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다들 이제 막 요리하는 장면을 막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제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 허상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금 3낙이 요리니까 1낙이는 지금 침을 삼키면 안 된다. 이거는 3낙이 요리다. 뭐 이러면서 침 삼키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밤에 이렇게 서로 상상하면서 음식을, 그 배고픔을 달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또 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감흥이 든 게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 뭔가 일어납니다. 중국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호응난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자보를 붙여서 뭔가 자아 비판 같은 거를 서로 막 이렇게 옛날 북한에서 뭐 오감시제 이런 것처럼 뭐 누구의 잘못을 대자보에 붙이는 그런 걸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호응난이 뭐 젊을 때 뭐 매던에 몸을 팔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자보가 붙게 되면서 호응난이 홍난이 또 길거리에서 뭐 목에 죄인이라는 그걸 걸고 마을 앞에 뭔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도 뭐 허상간의 어떤 또 댐댐이를 볼 수 있죠. 허상간이 아들한테 이런 걸 시킵니다. 그 엄마를 욕하는 대자보에다가 내가 가면 그리고 다른 대자보를 떼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다른 대자보를 베껴 써가지고 그 홍란의 대자보에다가 덮어 씌워라. 그런 주문도 합니다. 일종의 호상관이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장면도 나오고, 홍란이 이제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고, 먹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허상관이 밥을 싸다가 홍란한테 가서 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밥을 주면 안 된, 먹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허상관이 그럽니다. 이거는 뭐, 그냥 쌀만 있다. 쌀만 있는 밥만 주려고 한다.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상관이 이제, 도시락도 주고 하는데, 이제 그 홍란이 이제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밥만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밥 아래에다가 고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홍란한테 주는 그런 어떤 배려심, 어상간의 어떤 배려심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그런 걸 합니다. 일종의 약간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것도 시켰나 보죠. 자아 비판의 시간 같은 걸 가집니다. 그래서 허상간이 애들한테서 뭐 얘기를 하라고 하죠. 엄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하냐, 뭐 생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허상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한 게 있지만 나도 어, 임방분 어떤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솔직하게 그거를 굳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와이프가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어, 완화책으로서 일종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얘기도 빠뜨렸지만 어쨌든 임분방인가 뭐 그 여자를 원래 호응난과 임분방 둘 중에 뭐 약간 누굴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 뭐 임분방이 뭐 다쳤을 때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어쨌든 둘이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또 조금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 또 그 비판 돈으로 그거를 임분방한테 먹을 걸 사줬다고 또 헝난한테 엄청 깨지고 임분방의 남편한테는 또 걸려가지고 또 엄청 혼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대놓고 그런 자아 비판을 시간을 가집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또 그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피는 이미 여러 번 팔았죠. 여러 번 팔았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자식들이 어떤
그때가 뭐 국공내전인지 모르겠는데, 문화대혁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장으로 이렇게 다, 불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꽤 거리가 있는 먼 곳으로 이렇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나기가 한번 집에 이제 휴가를 받아 잠시 왔는데 몸이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나기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와중에, 아, 일나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집 근처로 좀 데려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하기도 저기 어느 공장, 어디 끌려가 있죠? 어느 지역에 끌려가 있는데, 일하기에 그, 일하기에 그 공장 관리, 뭐, 그런 뭐 반장 같은, 공장 그 반장 같은 사람이, 허상가 집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상가는, 아, 일하기가 어쨌든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이 반장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으로 또 피를 팔러 갑니다. 피를 팔러 가서, 아, 피를 팔 돈으로 먹을 걸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반장을 대접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도 일종의 그런 시대상이죠. 예. 그래서 막 열심히 대접하고 피를 팔아서 힘도 없는 와중에 이 반장이 또 술을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술을 먹입니다. 그 허상가는 힘든 와중에 그 자식을 위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막 그리고 반장은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몸이 축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축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감정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몸 상해도 감정이 상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 막 이 반장이 하면서 계속 먹입니다. 계속 먹이고 그 뒤에 뭐 어떻게 잘해줬다 이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허상가는 그 사건으로 또 피를 팔게 되죠. 여기서 또 피를 팔게 되고 그러다가 이 일나기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어, 간염? 네, 간염에 걸려서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 상해라는 큰 병원에 가게 되죠. 아, 상해라는 큰 병원에 가기 전에 맞죠. 그 반장 먹이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그 처음에 피를 팔았던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용이 그게 필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열두가 피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근용이가 겨우 설득해가지고 피를 팔게 되죠. 원래 3개월 정도는 치워야 되는데 거의 뭐 1개월 만에 다시 피를 뽑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근용이를 통해서 그때 같이 피를 뽑았던 다른 방식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해서 오줌보가 터져가지고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다. 그리고 이 근용이라는 사람도 피를 뽑고 나서 쓰러지게 되는데 다음 날인가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피를 뽑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나기가 간염에 걸려서 상해라는 큰 병원에 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허상간에 피를 뽑는 여성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 일단 집 근처에서 이제 피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계속 그게 뭐 한 3일 사이로 계속 피를 같은 데서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피를 뽑게 됩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피를 뽑게 되는데 상해까지 가면서 그 병원들마다 각 지역의 병원들마다 들러서 피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상가는. 그래야지 자기 돈을 좀 모아서 일나기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또 처절합니다.
병원에 가서 또 피를 뽑고, 또 마을로 또 걸어서 이동하고, 또 피를 뽑고, 어, 그러다가 호산간이 쓰러집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지면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뽑았던 피만큼의 두 배를 다시 피를 수혈을 하게 됩니다. 수혈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허상관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자기가 수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어, 자기, 자기 피만 빼고 나머지 다른 피로 수혈 받은 거를 다시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도 정말 어이가 없지만,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허상관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그냥 피가 그냥 돈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돈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피를 수혈받았다는 게 자기한테는 손해라고 이렇게 그런 셈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병원에 나와서 차를 타면 또 교통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지나가던 무슨 배도 굉장히 좁은 그런 배입니다. 한참을 가야 되는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배를 타고 상해를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남자 둘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진짜 막 껴안고서 자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두 사람한테도 피를 뽑는 걸 알려줍니다. 어선간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랑 같이 피를 뽑습니다. 또 가서.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배를 모는 것보다 이게 피 뽑는 게 더 돈이 많이 남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피를 계속 뽑겠다고 뭐 이런 선언을 하고 그래서 상해를 어찌저찌 뭐 그 우여곡절이 되게 긴데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침대 일락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막 펑펑 울다가 엄마랑 같이 들어오는 일락이를 보면서 많이 좋아진 일락이 애를 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뭐 그럽니다.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이 여정이 조금 더 긴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일락이도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일하기도 결혼을 했고 뭐 이래서 이제 다들 좀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관이 승리 반점에 가서 뭘 잠깐만요. 허상관이 뭘 먹고 싶다고 돼지간이랑 돼지간볶음이랑 황주를 먹겠다고 식당에 갔는데 뭘 아, 이 마지막 장면이 그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그게 먹고 싶어서 자신을 그동안의 피는 어찌 보면 가족과 자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뽑았던 피인데 자신이 먹고 싶었던 돼지 깐볶음과 그 황주를 먹기 위해서 피를 뽑으러 병원에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의사 혈투는 없고 이제 새파란 젊은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 늙고 초라한 노인이 피를 뽑는다고 왔더니 이제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피는 저기 가구 저기 뭐야 무슨 가구에 색칠하는 이런 데 가서나 쓸 수 있는 피라면서 피 뽑아주는 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연세도 많고 이제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약간의 무시를 당한 허상가는 자기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이 이제 먹고 싶은 걸 위해서 피를 뽑으려고 하니 이제 피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처량해서 이제 길거리에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허상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이제 호응난이 오게 되죠.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피를 뽑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피를 뽑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이제 돈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짠합니다. 짠하죠. 그런 호상간의 거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멘트를 하나 하는데 호상간이 그게 왜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그런 겁니다. 조털 뭐라 그랬더라. 무슨 털이 무슨 털보다 더 길게 자란다. 뭐 이런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네. 피 무지하게 뽑았죠. 네. 피 무지하게 뽑고 그 피를 뽑을 때 그 배를 탔던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주죠. 물을 이만큼 먹어야 되고 꼭 돼지 간볶음과 황초를 먹어야 된다. 그런 걸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냥 피 뽑는 얘기입니다. 피 뽑는 얘기인데 그 안에 자식과 아내와 어떤 가족의 어떤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를 뽑아야만 했던 허상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사건 사고 위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부터 늙어간 허상간까지의 어떤 얘기들이 일대기식으로 이렇게 쫙 있죠. 피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혈족, 혈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뭐 남의 자식이고 이렇지만 그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허상간이 또 되게 그런 속담 이런 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중국식 일종의 한자 뭐 부사성어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나름 되게 허상간의 생각과 어떤 아니면 중국식 어떤 그런 체면과 명분이 중요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긴 합니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하수영한테 그 돈을 받아오라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 아들한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너는 고구마를 먹어라. 우리 국수를 붓겠다라든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상간이 제일 좋아했던 자식은 일락입니다. 일락이고 그런 약간의 도의를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중국인들한테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난해서 저기 허상간이 일락이가 병이 들었을 때 막 동네마다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빌리러 다니는데 사실 얼마 빌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 피를 팔았는데 그럼에도 그 마을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은 돈 준 사람은 또 하수영의 부인입니다. 네. 그렇게 미워하고 뭐 하수영의 두 딸을 나중에 깐깐해라 자식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막 험담을 하고 이랬던 집인데 뭐 어쨌든 또 일락이가 지붕이 올라가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랬으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었지만 하수영의 와이프는 또 허상관한테 가장 많은 돈을 또 빌려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네. 또 도리를 다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와 물론 체면도 있지만 그런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되게 서민적이고 또 따뜻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며 허상과 매열기는 일단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물론 너무 시대가 그 과거의 어떤 시대를 담고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상황들이 있지만 좀 답답하기도 하죠. 답답하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엔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게 속도감 있게 책이 잘 나갑니다. 그런 사건의 에피소드들이 꽤 많이 담겨 있고 하지만 또 과거 우리도 못 살던 그런 시대의 어떤 삶들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짠하고 그렇습니다. 짠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상관의 캐릭터가 그렇게 또 약간 궁상맞지만 또 어떤 도리를 다하고 또 그런 의리도 있고 뭔가 그런 모습들이 또 소인배는 아니다. 그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이란 게 그리고 가족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다들 힘겹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짠하고 애잔하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그 책은 못 봤지만 영화도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고 허상관 관련 하정우 씨가 연기한 우리나라에 이게 2013년도, 14년도에 허상관이란 영화로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보진 못했는데 하정우 씨가 연기했다고 하는데 약간 우리식으로 각색을 했겠죠. 중국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진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역사와 그런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전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빗대서 아마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위아의 이제 소설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정말 재밌구나. 이 안에 어떤 시대상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어떤 위트와 처절한 몸부림 같은 게 보이고 있고 그 인생 전반에 대한 전체를 그리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을 위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인간의 생에 대한 어떤 그런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좋아서 또 다른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던 펄벅의 돼지도 중국에서의 어떤 스토리라 그것도 굉장히 장대한 스토리입니다. 여기도 시대와 역사와 가족과 한 집안의 어떤 그런 삶과 몰락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이것도 돼지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컴프의 영화책, 오늘은 책 허상관 매열기 미야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안녕.